시사본부. 들어보면 달라요. 핫 이슈 핫피플, 이번 총선에 당선된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고 있죠.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이현주 당선인 나와 계십니다. 이현주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총선 바로 그 주에 전화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 한번 들었습니다만 네. 다시 한번 당선 소감 말씀하시면. 벌써 이제 한 달 돼버렸네요. 네. 일단 우리 지역구 유권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당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참 어렵사리 다시 복당하시고, 그렇죠? 네. 친정으로 오신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또 지역구도 생소한 곳에 이제 가시게 됐고, 네. 당에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죠, 그런 식으로. 네, 그것도 사실 또 경선도 했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도 되시고, 네. 삼성 고지에 오르셨습니다. 네. 그죠? 네.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이 소회가 좀 크실 것 같아요. 네. 친정에 복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과정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산전수전. 그러니까요. 여러 가지. 당을 여러 곳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렇게 네. 왔다 갔다는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좀.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. 네. 어. 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복귀를 했는데요. 네. 뭐 요즘에 어쨌든 사람들이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요.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예전에 친했던 분들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좀 아쉬웠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. 예. 네.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.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. 그죠? 네. 그런 야권의 압승의 가장 큰 동의는 뭐라고 보세요? 가장 큰 거는 일단 뭐 정권 심판 정서죠. 네.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정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일단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심판받은 대통령이 이제 좀 달라져 본다 뭐 이런 자세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기자회견을 보시고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? 안 달라졌나요? 달라진 거는 거의 없었죠. 사실은. 네. 내용상 보면 한 가지 그냥 거의 달라진 게 없고 특검도 그렇고 뭐 국정기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기자회견을 두 번째죠 이번이. 예. 이제 두 번째인데 일단 취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했다라는 게 달라진 건가요? 그러면 뭐 그냥 변명으로 일관한 그런 건데 참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예상했어요? 달라지지 그렇죠. 않을 거라고 보셨어요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때까지 계속 보여준 태도였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그냥 뭐 한 가지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한러 관계에 대해서 계속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얘기했었는데 우호 관계라는 것을 잠시 얘기했다라는 거 그 정도? 그 정도죠. 네. 뭐 현안이 되고 있는 그 해병대 특검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 표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? 근데 너무 늦었죠. 사과 정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너무 질문도 안 했다. 네. 기자들이 왜 질문 안 하지? 그리고 저 같으면 그 명문백 그런데 그래서 그 명문백 어딨죠?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. 안 물어보시더라고요. 기자들께서.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뭐 검찰에서도 수사한다고 했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지금 어딨냐.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래서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거부한 거잖아요. 결과적으로.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표명을 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인 거 아닙니까? 최상병, 그러니까 그 장병들을 그런 위험한 어떤 작업에 투입을 한 지휘관들,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지휘 이런 것들을
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혹은 대통령실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예. 이 이해관계자란 말이에요. 직접 이해관계자인데.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데 이걸 안 물어봐요 기자들이. 너무 이상하죠.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어요. 네, 기자들이 왜 안 물어보지? 기자회견 자체가 예. 아주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기자회견 자체가 기자회견답지 않은 기자회견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제 방금도 뭐 국민의힘에서 당선되신 박정원 당선이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그쪽의 주장에 의하면 아무튼 공수처가 지금 이런 걸 수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걸 지켜보는 게 순서 아니냐. 또 뭐 김건희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5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 수사했는데 별로 아무런 그 혐의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. 뭐 이런 주장을 표현되고 그거를 이제 피셨죠, 그죠? 대통령께서.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명백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전 정권에서 수사를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전 정권에서 그 당시에 검찰의 최종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예. 검찰총장이셨거든요. 그럼 무슨 수사가 됐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이 최상무 특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알겠습니다.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무 기자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 상황, 이게 문제가 있다. 그래서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저는 기자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회견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일방적인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지적을 이제 대변인이 하시잖아요. 근데 지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아니면 알겠습니다. 기자회견은 네. 뭐 그 정도 두고 아무튼 이제 지금 그 대통령의 인식 또 여당의 인식과 지금 야당과 여론과 상당히 그 차이가 있어서 네. 여론은 상당히 뭐 특검 필요하다는 식의 여론이 높으니까 야당으로서도 이제 특검을 추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죠? 네. 근데 그렇게 특검 추진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그냥 여야간이 평행선이죠. 예, 평행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특검 정치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정기조가 근데 뭐 어쨌든 2년이 지나서 정권 심판의 민의가 총선에 반영이 됐는데 그럼 뭐라도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뭐 최소한의 어떤 유연성을 보여야 할 텐데요. 예. 뭐 약간의 어떤 아까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그거 왜 경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지는 야당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라도 해볼까 이런 어떤 약간의 그 기미도 안 보인 안 거에 보이니까. 대해서 그러니까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?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이 무슨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의 어떤 거시 경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고전적 경제학 이론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좀 더 이렇게 저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기보다는 국가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.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야당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야당하고 협조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. 이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. 국민들한테 뭔가 해본다. 정부 뭔가 하고자 하는구나. 좀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런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. 현재까지는. 네. 그래서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또 그냥 극한 대치로 갈 수밖에 없다. 이건가요? 대치도 대치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죠. 그 전국민 25만 원 그거는 뭐 다음 국회 문 열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리합니까? 어떻게?
저는 그 뭐 25만 원뿐만이 아니라요. 저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25만 원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예, 것이고요. 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혹은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. R&D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 R&D가 과학기술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추경으로라도 R&D 예산 대통령이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복귀시키겠다. 본인이 이거는 사실 시인한 거잖아. 잘못했다고. 그러면 올해 당장 추경으로 이거 당장 다시 쓰겠다라고 일종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다시 쓰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러면 이거라도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일종의 기본 소득으로 하자 이거라기보다는 저는 이 25만 원은 일종의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을 하자라는 거거든요. 하나의 사인이죠. 그거죠. 그러니까 R&D 예산을 그럼 뭐 다시 집행을 하든 뭐라도 쓰자라는 거예요. 정부가 돈을 써서 돈을 좀 이렇게 마르고 있는 돈을 좀 이렇게 일종의 돌게 하자. 예. 이거기 때문에 뭐 R&D를 하든 2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하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카운터 그 제안이라도 내놔야 그죠? 되는데.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종교처럼 우리는 건전재정이 우리의 신념이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. 그러니까 나도 하지 말자. 아무것도 하지 말자. 아 희망이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튼 경제가.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런 입장을 보이면 야당으로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일종의 행정 조치입니다만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자. 뭐 이런 주장이 지금 일각에 있지 않습니까? 있죠. 네. 저는 25만 원이든 아니면 R&D 추경에 대한 거든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라도 우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러면 입법권을 행사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걸 입법권으로 행정 조치까지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아니 뭐 그러면 대통령이 꽉 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국민이 이번에 입법권에 권한을 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냐?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어떤 타협을 만들어내야죠. 네.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정부 여당이 좀 태도를 변화시키고 뭔가 대안이라도 내라라고 우선을 일단 촉구하고 계신 거죠? 네. 그런 거죠? 네. 자,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로 가시는 분위기예요. 안 그렇습니까? 이제 지켜봐야죠.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. 예. 뭐 저는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대표를 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명목상으로는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? 이제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그럼 제대로 대표로서의 권한을 한번 행사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이번에 만약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면 이번에는 이제 여건 자체가 확실하게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시는 물론이죠. 거죠. 네. 그러니까 연임도 좋다고 보신다. 우리 이현주 당선인은.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겠죠. 국회의장에 지금 4명이나 후보가 나왔습니다. 누구 찍으실래요? 그거는 비밀이죠. 네. 아 정말 고민됩니다. 네. 아 그래요? 네. 네. 고민 중이시다. 고민 중이죠. 고민 네. 중이시다. 네, 너무 치열해서 네. 고민 중입니다. 이현주는 이제 3선 되셨으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? 네. 어떤 상임위원장을 원하십니까? 저 고민 중인데요.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아주 치열하게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상임위원회에도 관심이 있고 또 뭐 미래 먹거리 내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당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있는 상임위도 관심이 있고. 네, 근데 범위가 너무 넓네요. 너무 넓죠.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물론이죠. 네, 그래서 당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. 네. 시켜주면 뭐 이렇게 시켜주면 이제 시켜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해야죠. 뭐 법사위 얘기도 있고 예. 또 뭐 이렇게
가방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. 네.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이제 역대 관행을 보면 의석수대로 이렇게 배분하는데 특히 법사위, 운영위 두 개를 다 한쪽이 갖느냐 마느냐 뭐 이게 또 항상 쟁점이잖아요.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원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을 뽑았잖아요. 예. 그러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뽑아놨는데 행정부가 국회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국회 운영위는 국회를 운영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국회를 운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입법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국회 운영위 그래서 이제 국회 운영위가 주로 행정부의 대통령실을 많이 견제를 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운영위를 여당이 가져갔었어요. 이게 말이 되느냐. 만약에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또 모르겠지만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견제를 좀 살살 하라는 유권자의 뜻이니까. 그렇지만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가서 유권자 의사에 배치되는 정면으로 반하는 안 된다.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.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. 법사위는. 법사위가 이 국회에서 이 마지막 관문이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러면 입법권을 행사를 하는데 법사위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법사위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돼가지고 이 소수의 어떤 소수의 정당이 다수당의 어떤 의사에 반해가지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해왔거든요. 해왔죠. 그러면 안 되는 안 된다? 거죠. 아니 왜냐하면 입법권을 국회가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그 논리는 알겠습니다만 네. 또 역대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국회의장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면 법사위나 운영위는 그 왜 나머지 다 다른 정당이 맞는 뭐 이런 관행은 어떻게 보세요? 잘못된 관행이죠. 잘못됐다? 아니 왜냐하면 유권자가 그렇게 뽑질 않았는데 왜 알겠습니다.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배신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요? 그러니까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지금 생각을 해보면. 잘못된 관행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유권자가 그렇지 않게 우리의 의사,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에 반해서 또 거꾸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원 협상 쉽지 않겠네요. 어쨌든. 국민의 뜻대로 예. 가는 게 맞죠. 주권자 국민인데요. 남의 정당 얘기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위원장 나올까요? 뭐 사실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나오는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나오지 않을까요? 나오라고 하겠죠. 사람들이 그 안에서.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까? 나쁩니까? 그건 참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습니까?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.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희망하시는 상임위원장 꼭 좀 하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당선인까지 함께 만났습니다. 1부 마칩니다. 조금 아까 우리 인터뷰 중에 그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요. 문희옥이 부르는 평행선 함께 듣고요. 1시에 다시 옵니다.